6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맡고 계십니다. 신장식 의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권한대행 신장식입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아이 뭐 권한대행이죠. 예, 여튼 편하실 대로 신대행님. 예. 자, 근데 얼마 안 남았죠.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7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 한 달 정도 빠르네요. 예, 빠릅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들도 뭐 8월 달에 해야 되나 어쨌든 정기국회 전에는 전당대회들을 다 끝내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요. 근데 권한대행 체제를 빠르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 체제로 직접 당원들이 선출한 이게 당을 보다 더 안정화시키고 구심력을 딱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빠르게 전당대회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출마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실제로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당의 제3정당은 뭐 전 해봤습니다만은 선거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원심력이 발휘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시 중심을 잡는데 네. 진짜 지난 2주간은 정신없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당을 안정화시켰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했다는 점입니다. 그 경선을 통하면 뭐 경쟁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오해의 소지들이 생길 수 있어서 12명의 의원들이 딱 단합해서 당을 구심력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합의 추대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호남 지역 낙선자 그다음에 당선자 워크숍을 각각 따로 다 진행을 했고 어제는 부울경 또 낙선자들도 만나고 해서 당의 소중한 우리 이번에 출마 자원들 당선 자원들이 당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표 출마 여부 집중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국혁신당 당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당원은 지금 한 20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5만, 20만 사이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20만 당원 꽤 많네요. 20만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꽤 당원 숫자는 됩니다. 엄청나네요. 그래도 그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민주당은 지금 200만입니다. 왜 그러세요? 150만, 200만 민주당은 150만인데 네, 150만. 민주당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10분의 1, 10분의 1. 예, 민주당은 진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맞습니다. 당이고 10분의 조국혁신당은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하고 거의 비슷한 연차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3년 차. 그때 그 취재 편의점이 창당대회 할 때 또 오셨었고 그다음에 그 인천국제공항에 그렇죠.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국방부 장관.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네. 국방부 장관 잡으러 갔어요. 호주 대사로 출국하려고 하는 거죠. 도주런 런종섭, 이종섭. 맞아, 이종섭 장관.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어제 봉화 다녀오셨어요. 네. 모두가 강물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방명록이 인상적이었던지 오늘 경향신문에 그 정치면 사이드 톱에 이렇게 박스 기사로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방명록에 지면에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모두가 강물이 돼서 여기까지 왔죠. 즉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 노무현 대통령님의 진정성,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적 집단적 정치적 각성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품격, 어디 나가도 무시당하지 않는구나 대한민국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강물들이 흘러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보, 그 역사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그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어떤 쓸모가 있는가를 권한대행이 된 이후부터 보다 더 깊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노회찬, 이해찬 두 분이 굉장히 요즘은 그립고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정당에 있었지만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두루 갖추신 분이거든요. 문제 의식이 딱 분명하시잖아요. 네. 그 이해찬 대표께서는 전에 저 만났을 때 본인은 맹렬한 개혁주의자, 개량주의, 맹렬한 개량주의자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예, 예전에. 네. 뭐 그 우리 신장식 씨는 훨씬 더 혁신을 추구하면서 민주노동당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맹렬한 개량주의자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님은 6411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대중과 소통하고 색깔을 분명한 본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대중과 소통했어요. 노회찬 대표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비판은 근본적으로 저랑 얘기하다 정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비판은 근본적으로 대안은 구체적으로 실천은 대중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지금이 그러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국혁신당의 쓸모는 저는 그 빛의 광장 우리 눈송이 펄펄 날리던 빛의 광장에서 광장의 시민들과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님을 네. 포함한 우리가 합의했던 원칙이 있죠.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사회 대개혁이라는 원칙의 깃발을 사수하고 고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과 예. 함께 원칙이라는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이 튼튼히 서야 국민의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하고 5기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두 개의 기둥 중에 한쪽의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쓸모가 아닐까. 예,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4기에 네. 이어서 이제 2030년도에 민주정부 5기를 이제 탄생시켜야 되는데 네. 그 민주정부 5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좀 미랄이 돼서 쓸모가 있어야죠. 예, 쓸모 이제 조국혁신당의 쓸모로 기여를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근데 사실 집권 1년 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일각에서는 너무 이르다. 이릅니다. 예, 왜 벌써부터 차기를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차기 그래서 뭐 저는 당권 무슨 뭐 대권 경쟁을 조기에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오로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중도 실용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예, 지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중도 실용 정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도 실용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서생의 문제 의식은 유지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28년 우리 이길 수 있나? 30년 이거 이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성적이 우리 저 수능 보는 친구들이 6모, 11모 수능 이렇게 봅니다. 네네. 기억나시죠? 뭐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애들만 딱 대학 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던데 6모, 11모 수능을 보는데 네. 6모 본 거거든요. 지금 2030년까지 가는 길에 6모를 봤는데 평균 성적은 올랐어. 국영수는 망쳤어. 그럼 어려워요. 네, 그럼 어려워지거든요.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죄송합니다만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보면 12대 4 평균 성적 올랐거든요. 근데 서울, 경남 네, 이런 성적들을 보면 그 다음에 전체 기초자치단체 숫자가 대략 120대 90 정도 돼요. 예, 크게 이기지 못했어요. 국영수를 망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망쳤을까? 예, 그게 이제 하나는 뭐 개별 선본들을 보면 예를 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도전자인데 방어하는 챔피언 같이 선거운동 하네. 정원호 후보가. 예. 예. 캠프가. 예, 정원호 후보 캠프가. 예. 도전자인데 예. 그렇잖아요. 근데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예. 예. 뭐 정책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선거에 대한 접근법이 예. 절실하고 간절했나? 그리고 그 절실하고 간절함은 어디서 오냐면 이 지지자들의 굉장히 이
그 정치적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가 이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예. 마산 우스바움이라는 정치 철학자가 아예 책 제목이 정치적 감정이에요. 정치에는 감정이 작동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이 정말 뜨겁게 이렇게 신이 나서 또는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했는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도 지금 선거운동이 어땠는지를 현장에서 뛰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절실했나? 저쪽이 더 훨씬 더 절실하게 뛴 것 같은데 자기들은 잘못하면 여기까지 지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네. 이기적인 것이든 아니든. 예. 자신의 어떤 안위를 권력을- 위해서라도. 네. 예. 근데 우리가 절실했나? 근데 왜 절실해지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별 평가를 떠나서 크게 보면 연대의 실패에서 온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뭐 누구는 오히려 또 거꾸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2024년 총선이 끝났을 때는 조국혁신당이 지민 비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다 같이 신이 나서 윈윈했어요. 신이 나서 선거판에 들어갔고 예. 아니 뭐 지역구 내가 꼭 찍어야 될 사람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뭐 비례를 찍기 위해서 가고 지역구도 찍고 근데 거꾸로도 그렇게 되고. 이번에도 지민비조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3.1 운동이라고 해서 네. 마지막에 3.1 운동. 3번이 보이면 3번 먼저 찾아 찍고 예. 나머지는 1번 찍자라고 해서 3.1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예,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어요. 많이 안 알려 좀 늦었어요 저희들이. 이게 지민 비조는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예, 네. 3.1 운동이 조금 늦었어요. 늦으면서 예. 쭉 펼쳐지지 않았는데 어. 그때 이제 저희들은 당원들한테는 3.1 운동 당원들 투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3.1 운동 하시면 됩니다. 당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번이 보이면 3번, 3번이 안 보이면 1번. 1번. 예, 이렇게 찍어라. 찍으라고 했어요. 3.1 운동 캠페인을 했는데 그게 저도 몰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얼마나 저희들이 취약했는데 예. 3.1 운동 캠페인을 했는데 예. 그런 캠페인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네. 그러면서 오직 그 부각된 것이 평택에서의 갈등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이제 부각이 됐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신나게 또는 절실하게 이번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큰 근본적인 원인의 연대의 실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 이제 민주당이 오늘은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면 조국혁신당이 너무 네거티브를 세게 했다. 거기 중심에 신장식 의원이 있다. 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네, 예. 네. 당연히 사실 뭐 그 입에 칼 물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거티브와 사실의 검증은 서로 다른 겁니다. 네. 그 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소위 이제 박지원 의원이 문모닝 하던 시절이 있어요. 있었어요. 예, 네.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야 검증이 뭐고 네거티브가 뭐냐? 검증은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거냐? 그냥 그 모욕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의지로 선택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위가 빨갱이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어떻게 그건 본인이 의지로 선택할 수 그렇죠. 있는 게 예, 아니잖아요.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네거티브예요. 그 다음에 자질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뭐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죠. 이게 판이 선거 경쟁의 장이 아니라 UFC 격투장이 만들어졌어요. 철창을 딱 둘러놓고 격투기장이 만들어졌다. 예, 이제 서로 제가 서로를- 그랬잖아요. 선거 시작하면 피철철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미리 조율했어야 됐다. 정치 협상을 미리 해서 결론을 내고 맞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했어야 그리고 됐다. 우리는 끝까지 저 후보자 토론회에서 단일화 찬반을 했는데 단일화 찬성에 손든 사람이 조국이에요. 김용남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단일화 X 이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단일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국민이 그 명령하면 따른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UFC 격투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는 순간 UFC 격투장이 된 겁니다. 거기는. 근데 이광재 의원은 그 격투장에 입장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나는 그런 격투장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동지와 그렇게 피철철 흘리면서 싸우는 거는 네. 맞지 않다. 개인적 관계에서도 그렇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누군가는 격투장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기꺼이 격투장 안으로 들어온 거죠. 저희들이 격투장을 만들고 격투장 안에서 갑자기 서 있는 자리가 격투장으로 변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입장한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럼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면 저는 민주진보 진영 원팀의 지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의원님 예, 답답한 게 너무나 상식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 합쳐도 대한민국은 워낙 보수가 세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이제 친일과 군사 독재를 오랫동안 겪었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 오래 집권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강고한 기득권 체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진보 다 합쳐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지난 대선에서도 49대 41로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41을 먹었기 때문에 49의 민주진보 진영은 어떻게든 큰 틀에서 합쳐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저도 이런 선거 처음 치러봐요. 저도 선거보도 한 20년 해본 사람인데 네. 이렇게 선거가 그냥 막 큰 구도가 잘 안 잡혔어요. 예, 큰 구도가 없고 그리고 시대 정신이 안 보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지표 같은 거.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라는 큰 구호를 걸긴 했어요. 여전히 내란 연장전이고 이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뭐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의 문제. 네. 그리고 지방은 알아서 하는 뭐 이런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대 연합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초반에 이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한 거냐.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뭐 복귀를 하는 게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복귀는 저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바깥에서도 그럼요. 그렇고. 예. 그러나 미래 평가는 해야죠. 예, 미래를 위한 평가여야 돼요. 예. 관점이. 그렇습니다. 평가를 가장해서 누군가를 그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잘 평가도 안 돼요. 평가도 안 돼요. 여러 차례 저도 선거를 치러보는데 네. 평가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평가, 그 관점에서 하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죠. 그 어쨌든 그 민주진보 진영이 원팀이 돼야 된다.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게 결선 투표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 후 단일화라면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전 단일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엔 팀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팀이다.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원팀이다라는 팀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팀 스피릿이 깨졌어요. 제도화도 안 됐고 안 팀 됐고. 스피릿이 깨졌어. 그러면 제도화를 안 하려면 제도화가 늦춰졌으면 합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누가 합당을 깬 겁니까? 저희들이 이해하는 누가 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그거는 뭐 사실 힘과 힘이 막 기량하면서 서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정치에서 왕왕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나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말씀하셨던 바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하고 8월에 통합전대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론. 예, 평소의 예. 지론이라고 두 정무수석이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제안이 되었고 네. 또 한편에서는 합당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외부로 알려지는 네. 이런 일들이 있었죠. 대통령의 의지가 왜곡되는 상황. 예, 있었죠. 그건 예. 있었습니다. 그냥 예.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예. 여기에 제가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데 이런 그러니까 거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실수든 의지든 뭐 하든 간에 그런 게 외부로 드러났고 그렇게 추정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조국혁신당은 당 내의 민주당 내의 소위 권력 투쟁에 소환돼서 소재로 쓰여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원들이 내상을 입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과정은 그렇고 그러면 현재로서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물론 뭐 그 전당대회가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구상을 얘기하든 조국혁신당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월 전대 통합전대가 어렵다면 한동안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면 연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네. 어떻게 팀 스피릿을 끌어올릴 것이냐, 민주진보 진영이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제안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우리한테 이런 자리를 주세요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요. 지금의 기조로 봐서는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 그 우리 응원봉 들었던 광장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28년 30년 쉽지 않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로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실제로. 자, 지금 응원봉 광장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초심에서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다. 저는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 지방선거에서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 네. 민주당도 성찰해야 될 지점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조금 그 초심을 다시 복귀해야 하고 네. 하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 정치학의 기본인데 정치적인 이 확장이라고 네. 하는 것은 정치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드 같은 겁니다. 네. 겹쳐 있게요. 즉 지지자 연합을 공고히 하고 그 최초의 지지자 연합이 어디냐? 소위 응원봉 광장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지지자 연합이잖아요. 네. 지지자 연합을 공고히 하고 거기에 플러스 지지자를 계속 겹쳐 나가는 겁니다. 네. 어느 한 지지자 그룹이 다른 지지자 그룹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됐는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예, 이철희 수석이 네, 네. 번역했던 그 책에 보면 미국 민주당이 그 대공황 이후에 어떻게 다수파가 됐는가. 그 전까지는 소수파였어요. 공화당이 네. 압도했던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하시지만 링컨도 공화당입니다. 네. 공화당이 압도했던 그 시대에서 민주당 진보파가 다수파 주류가 될 수 있었던 1930년대 이후를 분석을 했는데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전향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쫙 분석을 해보니까 전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자 연합에다가 플러스를 한 겁니다. 정치 무관심층,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도층, 네. 즉 그 뭐 청년층, 빈곤층 해서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루즈벨트가 명명을 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을 정치에 관심 없고 투표장에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입시킨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인입시키기보다는 전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향? 내지는 하나의 기둥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둥을 대체한다. 예, 소위 우리가 강물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강물, 즉 네. 서생의 문제 의식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조털레우다 뭐 이런 멸칭을 쓰면서 그 기둥에 똥칠을 하고 도끼질을 한다. 저는 중도실용의 하나의 기둥과 네. 이 서생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기둥이 두 기둥이 같이 우리 국민주권 정부를 지탱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기둥은 낡았어.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오래됐어. 그리고 저 기둥은 내로남불 꼰대가 돼 버렸어. 그래요. 그런 평가도 저는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기둥이 자연스럽게 또는 그 기둥에 쓸모를 두고 대체 세력이 차근차근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기둥에 똥칠을 하고 도끼질을 한다고 하면
집안 한 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문조털레유 그다음에 한강 한동 뭐 쇠죽일 한강 새똥죽일 예, 뭐 그런 식의 멸칭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범한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기 바쁜데 니네 왜 싸우냐, 뭐 때문에 싸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까지 멸칭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삿대질과 감정 싸움을 할 만큼의 억하심정이 있는 거냐?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싸웠던 동지들인데 동지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싸우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사실 선거판에서는 전부 다 사실 조금씩 그 비 오는 날 머리에 꽃을 달기도 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왜 싸웠을까? 왜 UFC 경기장이 됐을까? UFC에서도 왜 그렇게 험하게 싸웠을까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고 네. 뭐 사람은 반성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판단할 건 판단을 해야죠. 판단할 건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기둥을 그래 우리가 기둥 두 개가 있어야 집이 서 있지 기둥 하나만으로는 안 되지. 여러분 뭐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 들어간다고 해서 일주문이 기둥 하나짜리 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둥이 두 개입니다. 일주문도 그렇죠.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예. 그 한쪽에 있는 기둥이 하나라는 얘기지 진짜 기둥 하나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산은 서 있지 못해요. 예. 항상 그 그래요, 맞아요. 옆으로 누워 그 예. 하나밖에 없는 기둥 예. 하나밖에 없는 예. 서 있지 못해요. 스스로의 비스듬히 힘으로는 있죠. 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면 저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재명의 시간에 대통령께서 중도 실용으로 가겠다. 그러면 중도 실용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중도 실용의 기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지금까지 아까 그 제가 봉화에 가서 썼던 우리가 강물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 기둥이 있어요. DJ의 김대중의 의지, 불굴의 의지, 노무현의 진정성, 그리고 문재인의 품격이라는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서로 똥칠하고 도끼질하고 하는 방식으로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감정적으로 진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할 때는 두 개의 기둥이 다 서야 된다. 그런데 중도 실용의 기둥을 누군가 세운다면 네. 조국혁신당은 그렇다면 우리는 강물이 되어 여기까지 흘러왔던 원칙의 기둥 그리고 그 원칙은 지금 광장에서 세웠던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예.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선명한 개혁의 깃발이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그 역할을 그게 조국혁신당의 쓸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네네. 지금 그 보안 수사권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예, 그게 국회 가장 시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본인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일 뿐이고 네.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제 민주주의자답게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딱 100일 남았어요. 10월 2일까지. 네.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든 결판이 나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화돼서 빠르게 출범을 안착할 해야죠.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법이 서둘러서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제안은 재헌절 전에 입법을 완료해야 된다. 재헌절 전에 입법 완료돼야 된다. 형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완료하자. 완료하자. 예, 디테일도 다 나와 있어요. 예, 하면 돼요. 예, 하면 됩니다. 어.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오늘 조국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196조만 그 소위 그 검사의 수사권을 네. 그 가지고 있는 196조만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 실제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이후에 수사 준칙을 만드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실제로 수사 준칙이 만들어져야 예. 이게 수사가 중수청이 지금 엄청나게 센 수사 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수청이 적절한 역할과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중수청의 수사 준칙 만드는데 중수청뿐만 아니라 검찰, 특사경 이런 쪽에 전부 다 수사 준칙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수사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법률로 규정하다. 근데 이게 별도 입법이 되는 게 난망해 보여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예. 핵심적인 수사에 대한 절차와 예. 원칙은 아예 형사소송법에 담자. 그게 가장 모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네. 공개할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개할 거고요. 조국혁신당이 네, 조국혁신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 공개를 할 거고요. 예. 조금 이따 끝까지 간다. 예. 위원회에서 공개를 할 거고. 핵심만 조금 요약해서 일단 말씀해 196조 삭제. 196조 삭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 있으면 다 수사할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196조. 권한으로. 그리고 196조만 그 삭제 안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196조 2항에 예. 검사가 함부로 수사 못하게 해놨어요 이미. 예. 동일성 범주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동일성 범주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도 경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됐다가 6개 등으로 막 넓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자적인 그 타협책으로는 검사의 수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털어야 된다. 네. 이게 핵심 원칙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검찰 개혁 그렇고 정치 개혁은 미진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난번에 농성도 하시고. 그래서 정치개혁 조정식 의장님께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게 예. 지금 정개특위 바로 구성해야 된다. 예. 선거가 없는 시기에 하지 않으면 또 닥쳐서 예. 소위 현재 연동형 또 뭐 이런 병립형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연동형으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지구당 어떻게 할 거냐 만들어 놓기만 했지 그 운영과 관련돼서 아직 공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관위 개혁 지금 국조를 하고 있지만 국조가 예. 끝나고 나면 제도 개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개특위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헌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는 개헌까지 거 아니에요? 원포인트 개헌까지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원래 법상 1년 전에 선거구 획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달까지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돼요, 법상.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예. 또 막판에 땜빵식으로 막 하겠죠.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개특위가 만들어져서 그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원팀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찬식 수석, 예. 그다음에 인요한 적십자사 총재 네. 이제 지명을 둘러싸고 소위 이제 민주진보 지지자들 사이에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찬식 그 수석과 관련해서는 소위 이제 민주당 안에 친문이라고 규정되는 언론이 이렇게 그렇게 규정한 불리는 이제 그런 의원님들이 이제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두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도 실용 정부에서 상징적으로 이러저러한 인사들을 데려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권오을 장관도 그랬고 굉장히 성공적인 저는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장관님 제가 정무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봤는데 근데 지금 왜 비판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자, 노무현의 민정수석은 문재인, 문재인의 민정수석은 조국, 네. 이재명의 민정수석은 봉욱, 한찬식. 이게 뭐지? 하는 이 정치적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지자들, 핵심 코어 지지층에서 네.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식는 겁니다. 마음이. 식으니까 의심병이 도져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병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 이재명 정부 초기에 권오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했을 때, 이렇게 넓게 쓰시는구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근데 사실 이렇게 이해했어요. 민정수석도 봉수석 전에 예, 오광수가 있었죠. 근데 있었죠. 오광수는 그런 낙마했죠.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예, 본인의 예. 예, 본인의 이 뭐 비리 의심 내지는 조금 도덕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이었지. 네. 정치적인 의심과 의구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봉욱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어. 비판은 있었지만 예. 의구심이 이렇게 막 여기 가슴까지 오면서 가슴을 좀 이렇게 뜨거움을 식게 하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김용남, 한찬식, 인요한까지 오면서 자꾸만 이제 소위 핵심 지지층 지지자 연합의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걱정이에요. 저는 대통령께서 한찬식 수석이 이미 임명이 된 거죠. 한찬식 수석이 잘 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럴 만한 소나귀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정치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의 균열과 의구심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스멀스멀.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벌써 5분, 6분이 지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여튼 그 당 대표 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아니요.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시고 이제 네. 결정을 곧 하실 걸로 알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커지는 어떤 갈등이 어떻게든 봉합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원팀 스피릿을 예, 회복해야 됩니다. 예, 원팀 스피릿을 회복하는 쪽으로 정치가 좀 잘 가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0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각자 막 해석 투쟁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이래 내가 저래 이런 거보다 그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치의 쓸모 그리고 나의 쓸모, 우리 정당의 쓸모, 우리 정치 그룹의 쓸모가 뭘까? 그래서 결국은 벡터라는 게 있잖아요. 힘과 방향, 속도를 가진 벡터의 힘이 다른 벡터의 힘이 있을 때 합력이 되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가려는 힘과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합력을 이루어서 가운데 정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저도 반성해요. 똥칠하고 도끼질해서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쓸모,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쓸모를 찾아서 합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조국혁신당의 쓸모를 잘 찾겠다. 저희의 쓸모는 광장의 원칙,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회대개혁의 원칙을 잘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따옴표를 치면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졌던 강물이 되어 흘러왔던 이 거룩한 계보를 5기 민주정부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5기 민주정부로 이어가는데 조국혁신당의 쓸모를 잘 찾겠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